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대선 주자들 중에서 가장 힘이 나 있는 후보가 손 대표님이다. 지지율도 오르시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민평균 소속 5명의 의원이 또 합류한다는 소식도 들리던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요새 뭐 전반적으로 상승 그 분위기고 또 저희 주변에 있는 분들 지지자들이 상당히 업돼 있습니다. 결국 그 대통령 할 사람은 손학규다. 대통령 하면 손학규가 제일 잘하다. 근데 뭐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근대가 띄어져 가고 그 처음에 이제 기자들, 교수들 또 여의도 주변의 정치 전문가들,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있었던 대통령 하면은 손학규가 제일 잘할 거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일반 대중에게 상당히 널리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의 결과가 지난번 그 민평년 투표에서 나타나고 민평년 의원들이 이제 그 아주 대놓고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참여하기로 하고 이런 것으로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보면은 대표님께서 승부수로 던졌던 결선 투표제 이 부분이 또 현실성을 갖다가 더 강화시켜 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뭐 그 생각은 뭐 별로 안 했고 사실 뭐 저 개인은 개인적으로는 뭐 결선 투표제 이런 것에 뭐 크게 얽매이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뭐 참모들이라고 그럴까 우리 같이 하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이 경선을 좀 국민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 뭐 그래서 저는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갔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또 그런 효과가 있어요. 우선 우리 민주당 경선이 마이너리그 같이 되도록 만든 데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공동정부론을 제기한 후보나 또는 뭐 우리가 이번 경선을 하고 나서 안철수 교수하고 또 뭐 단일화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말을 한 당의 지도부나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왜 우리 민주당이 제1야당입니다. 국회 의석수가 127석이나 됩니다. 지금 128석 됐지만 우리가 지난 총선 때 잘만 했으면은 과반수 다수당이 될 그럴 상황이었습니다. 작년 말에 야권 대통합을 이루고 지지율이 급상승하지 않았습니까? 새누리당은 10%는 앞섰었죠. 이 지도부가 잘못해갖고서는 교만해지고 또 땅 따먹기 패거리 이렇게 만들고 이런 공천을 잘못해갖고서는 뭐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한다는 얘기가 뭐 우리 갖고는 힘이 없다. 우리 혼자 힘이 없다. 자, 공동정부 합시다. 또 무슨 연대 단일화 합시다. 나라를 책임질 능력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제1야당인데 우리 국민들이 107석이나 주면서 일시적으로 완전 지지를 철회했지만 너희들이 잘하면은 전적으로 지지해 줄게 이런 표시였는데 말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저희가 나라를 책임지겠습니다. 지금 서민들 생활이 어려워지는데 민생부터 살리겠습니다. 또 어려워지는 서민 생활을 위해서 복지를 더욱더 확충하겠습니다. 근데 복지를 확충하는데 그걸 뒷받침할 경제가 있어야 되겠으니까 경제는 어떻게 살리겠습니다. 자, 남북관계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을 보여주고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하면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신뢰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자세와 결의를 보여주어야지. 아니 우리 혼자 힘으로 못하겠습니다. 그런 자신도 없는 정당에게 왜 국민들이 표를 줘야 됩니까? 왜 찍어줘야 됩니까? 뭐 새누리당이 저렇게 망해가는 거 그걸로 무슨 반사에 이익을 얻겠다. 그거는 오히려 부차적인 겁니다. 새누리당 워낙 그런 당인데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하면 됩니다. 아니 지금 새누리당의 문제는 뭐 워낙 부패 정당이기도 하지만 저게 왜 생겼습니까? 결국 박근혜 후보라고 하는 1인 지하에 모든 권력이 모여있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문제가 되는 이번 공천 헌금에 문제가 되는 그 당사자,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무슨 커다란 정치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뭐 세상에 알려지기나 한 사람입니까?
뭐 그만큼 뭐 자기 독자적인 정치 세력이나 있는 사람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단지 하나, 박근혜 측근이라는 거. 그거 하나로 공천 헌금 받은 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1인 지배하에는 패권주의, 그 패권주의 정당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지금 그 당의 실권을 가졌다고 했을 때 뭐 저 정도인데 앞으로 만약에 뭐 집권을 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그 많은 뭐 이런 그런 제2의 뭐 현기관이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겠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의 뭐 형님 비리다, 무슨 저 비서실장이다, 또 무슨 뭐 멘토 뭐 최시중이다 이런 거 유가 아니게 이 부패와 그 부정과 비리 이런 것이 득식을 거릴 겁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 모바일 그 경선의 문제 이걸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그 요구와 주장을 했었죠. 근데 어차피 경선 룰이 이렇게 확정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개론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뭐 이중 등록이라든지 다중 등록이라든지 뭐 제도적으로는 안 됐다고 그러지만 보면은 지금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것을 이 허점을 의도적으로 악용하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난번 무슨 대표 선거나 최고위원 선거하고 달라서 후보를 선정하는 건데 후보 선정을 해놨는데 나중에 통합진보당처럼 뭐 모바일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게 나중에 드러났다. 대선에 결정적인 흠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도부에서 정말로 철저하게 사심 없이 공정하게 관리하면서 제대로 해야 될 것이고 또 경선에 참여하는 뭐 후보자나 세력들도 이거 어떻게든지 그냥 지지하거나 안 하건 갖다 사람 몰아서 뭐 한다 이런 식의 과거같이 무슨 차떼기다 뭐 박스떼기다 이런 식의 뭐 경선 비리가 다시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저는 워낙 제 정치 스타일이 그렇기도 합니다만 뭐 선거를 전략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오직 국민을 보고 간다. 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국민을 보고 간다. 아니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 2010년 10월 3일 당대표 선거 때 제가 춘천에서 나와서 당대표 나갔지 않습니까? 2년 동안 정치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다 웃었죠. 아니 조직이 있나 돈이 있나 뿌리가 있나 되지도 않을 일을 왜 나오느냐. 가만히 있다가 대통령 후보로 바로 나가라 그런 얘기였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죠.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수권정당으로 보이지 않는 한은 뭐 대선 후보가 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그때까지 민주당이 수권정당의 자세를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서서 우리가 정권을 나라를 책임지겠습니다. 집권 의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정권 교체 주역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줘야 됩니다. 이러고 나왔거든요. 그걸 보고 국민들의 성원이 있었고 국민의 성원을 얻고 당원들이 지지를 하고 그 당원들의 지지를 얻고 대의원들이 투표를 하고 그래서 제가 된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3이다 2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전략이라는 것을 세우는 것은 뭐 저로서는 시간 낭비라고 보고 어떻게 국민들에게 어필을 해서 손학규가 과연 대통령감 맞다 라고 해서 국민들이 또 당원과 합쳐서 손학규를 후보로 만드는 박근혜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손학규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면은 정치는 생물입니다. 지난번에 대표권형은 기껏 3등 하면 잘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있었는데 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결선 투표 2위가 될 것을 목표로 해서 결선 투표하고 그다음 뭐 3, 4위하고 갑정연행한다. 그런 정치는 저한테는 없습니다. 움직이면은 실제로 9월 19일 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누구도 모르고 제 목표는 9월 19일에 1차로 당선이 되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민주당의 후보가 이번 경선을 통해서 당선이 되면은 그 후보가 야당 전체 후보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민주당의 후보가 그 새누리당의 후보하고 이렇게 결어서 대통령을 만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안철수 교수 아주 우리나라 정치에 지금 소중한 자산이 돼 있습니다. 제가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교수의 자산 가치는 어찌 보면은 역설적으로 우리 민주당이 만들어준 겁니다. 네. 민주당이 제대로 국민들의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거기는 저 자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 그 정치가 민생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정치가 분열만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좀 다른 사람 없나,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을 기다리는 그런 국민의 마음, 이것을 거기에 나타난 것이 안철수입니다. 말하자면 배트맨과 같이 정의의 사나이로 나타난 겁니다. 근데 정의의 사나이는 정의의 사나이로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제 이 나라를 책임질 때 있어서 정권을 만들어갈 때 안철수 교수가 그럼 거기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이것은 앞으로 우리 하기 나름이다. 이제 우리가 제대로 하면은 안철수 교수 이렇게 안고 함께 가면서 안철수 교수의 역할을 제대로 이 민생 발전과 국민 통합을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이 주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참여정부 공도 있고 과도 있죠. 어떤 정부나 그렇죠. 근데 문제는 가장 뼈저리게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은 민생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서민들 어디 가나 좀 먹고 살게 좀 해달라. 서민 생활 좀 돌봐달라, 이거 아닙니까? 근데 참여정부 말기에 집권당이 해체됐습니다. 그렇잖아요, 열린우리당. 정권을 그냥 내준 게 아닙니다. 정부 말기에 집권당이 해체가 됐어요. 선도 탈당이다, 기획 탈당이다, 뭐 이런 없어는. 왜 그랬습니까? 도저히 이 집권당으로는 다음에 뭘 해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없던 걸로 하고 새로 하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실패가 아니다라고 강변을 하는, 정권을 다시 창출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 정부를 실패라고 할 수 없다. 그건 궤변이죠. 클린턴이 그 뒤에 뭐 민주당 정부를 만들지 못했다고 해서 클린턴 정부를 실패한 정부라고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바로 그런 자세가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것이다. 제대로 하려면은 정말 우리 이 점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철저한 반성에서부터, 그럼 반성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건 국민이 볼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민생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 책임을 지고 나갈 것이고, 또 이를 위해서 국민 통합의 길로 나갈 것이다.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분노와 증오를 조장하는 이런 정치가 아니라 통합의 길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다. 그럼 우선 민생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을 통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민생을 그냥 챙깁니까? 물론 박근혜 후보도 복지한다고 합니다. 경제 민주화한다고 합니다. 근데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과 소신 없이 복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결국 잘할 수 있는 대통령인가 아닌가는 살아온 궤적, 삶의 궤적을 보고 국민들이 판단을 할 겁니다. 또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를 보고 판단할 겁니다. 근데 뭐를 했다 직책이 아니라 그걸 제대로 잘했느냐를 보고 판단할 겁니다. 조선학교
젊어서 민주화 운동에 몸을 바쳤습니다. 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총회 비살됐을 그 시각에 저는 계엄령 하에 부마 항쟁 때문에 선포된 지역 계엄령 하에 김해 보안대에 갇혀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죽은 지 사흘 만에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마 그때 11.6 그 사건이 없었으면 제가 사형을 받거나 선고를 당했을지 모릅니다. 제 몸을 바쳐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저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민주화 운동 과정은 그냥 단지 인권을 외치고 민주주의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청계천 판자촌에 들어가서 빈민들과 생활을 같이 하고 항상 노동자들과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정의가 같이 간다는 것을 몸으로 실천했습니다. 유신체제가 끝나고 나서 서울에 봄이 왔을 때 자 우리 민주화가 왔다. 이제는 세계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 세계를 보자. 그리고 영국 유학을 갔습니다. 물론 그 뒤에 5.16으로 민주화가 다시 5.18로 민주화가 다시 뒤집어졌습니다. 전두환 군사독재. 저는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동시에 세계를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경기도지사가 됐을 때 세계를 돌면서 외자 유치를 해오고 일자리를 74만 개, 전국에서 만들어진 일자리의 75%를 4분의 3을 만들어냈습니다. 진보를 하면서 개혁을 하면서 동시에 성장을 같이 이뤄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자세를 저는 갖고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국민 통합에 앞장섰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때는 그 3년이나 끌던 한약 분쟁 몸으로 뛰면서 만들어냈습니다. 해결했습니다. 작년 말에 야권 대통합 자칫 야당이 무너지는 그런 위기를 겪으면서도 꿋꿋하게 의지를 갖고 뚝심을 갖고 끝까지 해서 야권 대통합 관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정권교체 수권정당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민주당에 합류를 해서 대통령 선거 530만 표 지고 당시 5년 전에 민주당 그때 또 괴멸 상태에 있었습니다. 저에게 당대표를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에 합류한 지 6개월도 안 된 사람한테 당대표를 맡아달라고 했을 때 오죽 그 사정이 절박했겠습니까? 사람들은 언론은 그것을 독배라고 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독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지켜내고 구민주당과 통합해서 대통합민주신당을 구민주당과 통합해서 통합민주당 만들고 그것을 전당대회를 통해서 민주당으로 당명을 개정을 하고 그리고 정세균 대표한테 당기를 넘겨주고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춘천에 갔습니다. 춘천에 가 있었지만 정치를 떠나 있었지만 민주당이 요구를 할 때는 나와서 보궐선거, 지방선거 몸으로 던져서 도왔습니다. 지방선거 그랬고 수원 장안에서는 제가 나가면 당연히 될 것이었지만 그건 내가 나갈 자리가 아니라고 해서 그 지역위원장을 세워서 제가 같이 뛰어서 당선시켰습니다. 분당에서는 우리 민주당이랑은 사직, 한나라당은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하는 곳에 당대표로 나가서 그때 나가서 졌으면 아마 정치 생명 끝났을 겁니다. 나갔고 뛰었고 이겼습니다. 지금 이번 선거는 2002년 지역구도로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겁니다. 이번 선거는 중산층, 중간층을 얼마만큼 끌어오느냐 승패의 관건이 거기 있습니다. 작년 4.27 재보궐선거 분당선거 구도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손학규가 분당에서 이겼던 바로 그 구도라야 우리가 박근혜 후보를 누르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구도를 다시 만들자고 합니다. 중산 2002년에 노무현을 찍었다가 2007년에 이명박을 찍었던, 그러면서 지금 갈 곳을 몰라 하면서 야당에 다른 대안이 없으면은 박근혜한테 갈 수밖에 없는 이표, 중간 징표. 심지어는 새누리당을 지지하면서도 박근혜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양심적인 시민들의 표. 이 표가 손학규면은 찍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기고자 합니다. 폴리뉴스 시청자라고 하나요? 시청자 여러분, 또 애독자 여러분, 저 손학규 폴리뉴스와 함께 정권 교체를 꼭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네티즌 여러분께 저녁이 있는 삶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